안녕하세요. 수호쿨극장의 재미있고 기이한 옛날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현풍곽씨 1화입니다. 사람 팔자는 시간 문제이니 함부로 사람 괄시하지 말라는 교훈이 담긴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현풍 곽시문 중에 한 노총각이 있었다. 부모대의 집안이 망한 곽총각은 어쩔 수 없이 외삼촌 집에 얹혀서 살게 되었다. 곽씨는 사랑방을 청소하고 요강을 비우는 등 허드렛 일을 하며 눈칫밥 얻어먹기를 한 3년 했는데 하루는 외삼촌이 어떤 손님을 데리고 왔다. 그 손님은 관상을 잘 보기로 소문난 사람이었는데 곽 씨를 유심히 쳐다보더니 이 집에 와 있는 연유를 묻는 것이었다. 그래서 돈도 집도 없는 빈털털이라 왜 삼촌 집에 식객으로 있다고 대답했다. 그 말을 들은 관상가는 왜 삼촌에게 저렇게 훌륭한 사람을 사랑채에 처박아 두고 어찌 썩히고 있느냐며 깨끗한 옷과 하루 쓸 노잣돈만 주어서 밖으로 내보내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이 말을 들은 곽 총각은 속으로 왜 삼촌이 사람을 시켜 나를 내쫓으려고 술을 쓰는구나 하고 생각했다. 섭섭하고도 분한 생각이 들었지만 어쩌겠는가? 왜 삼촌이 주는 노잣돈 몇 푼을 들고 떠날 수밖에 없었다. 길을 나서서는 들과 산을 넘어 어느 집 앞을 지나는데 어떤 부인이 우물가에서 빨래하고 있다가 벌떡 일어서더니 성이 무엇인가? 하고 물어보는 것이었다. 현풍 곽씨라고 했더니 두말 없이 집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였다. 별로 바쁜 일도 없고 해서 따라가 보니 커다란 기와집이었다. 곽 총각은 사랑방에 턱하고 앉아서는 하인들이 차려다 주는 술과 저녁을 잘 얻어먹고는 엎어진 김에 누워서 쉬고 있는데 하인이 와서 내당으로 가자고 하였다. 무슨 일인가? 궁금하게 여기면서 곽 총각은 내당으로 들어갔다. 부인은 내외한 채 얼굴만 붉히고 앉았더니 총각을 불러들인 연유를 설명하였다. 말인즉 자기는 과부인데 어제 저녁에 꿈을 꾸었다. 친정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길 내일 몇 시경에 지나가는 성이 현풍 곽시인 나그네가 있을 터인데 그 사람이 천정배필이라고 했다는 것이다. 곽 총각은 이 말을 듣자 갈 곳도 없는 몸이라 흔쾌히 허락했다. 두 사람은 그날부터 바로 같이 살기로 했다. 그런데 두 사람이 호러미와 호라비로 너무 오래 혼자 살아서 그런지 부부관계가 잘 안 되는 것이었다. 아무리 해도 안 되자 과부는 전 남편이 복용하던 해고신 가루를 곽 총각에게 먹이고 다시 시도했다. 그래도 안 되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자 과부는 냉랭한 얼굴로 곽 총각에게 나가 달라고 하였다. 방법이 없었다.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쫓겨난 곽 총각이 신세한탄을 하면서 정처 없이 길을 가는데 어느덧 날이 저물었다. 그래서 주막집에 들어갔다. 한식경이나 지났을까 젊은 남녀 일행이 주막집에 들었다. 남자는 하인처럼 보였는데 방이 모자라서인지 곽 씨와 같이 자게 되었다. 그런데 그 남자가 술을 먹고는 곽 총각에게 주정하는 것이었다. 곽 총각은 참다 못하여 주정을 부리는 하인에게 내가 감히 현풍 확시문 중의 양반을 욕보일 수 있느냐고 호통을 쳤다. 그러자 그 호통 소리에 놀라 옆방에서 자던 규수가 건너와서는 남자의 잘못을 사죄했고 여인의 말에 마음이 약해진 곽 총각은 사죄를 받아들였다. 화이슬이 몇 잔 들어가자 울적했던 곽 총각은 갈 곳 없는 자기의 신세를 털어놓았다. 그런데 총각의 말을 듣던 하인이 연방 해실해실 웃는 것이었다. 말하다가 갑자기 부하가 난 곽 총각은 무엇이 그렇게 웃음냐고 술김에 썽을 벌컥 냈다. 그러자 하인이 속을 털어놓았다. 사실 저 방에 자는 여자는 자기 누이 동생이다. 청산과부가 된 여동생의 신세가 불쌍해서 지금 마땅한 사람을 찾아다니는 중이다. 그런데 어젯밤 꿈에 돌아가신 조부가 나타나서는 현풍곽시성을 가진 청년이 이 주막에 묵을 테니 놓치지 말라고 하였다.
조금 전에는 사람 됨됨이를 보려고 일부러 시비를 걸었다. 그런데 오늘 당신의 말을 들어보니 매부감으로 딱 알맞아 보인다. 이게 웬 떡인가. 곽 총각은 남자의 과부누이와 함께 살 것을 회의 허락하고는 술도 한 잔 들어갔겠다. 그날로 바로 부부관계를 맺기로 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전날 과부가 먹인 해고신의 약효가 온몸으로 퍼져서인지 어제와 달리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었다. 노총각 곽 씨와 과부누이는 볼 일을 다 본 다음 누워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곽 총각은 새로 아내가 된 과부누이에게 외삼촌의 집에서 더부살이한 이야기며 쫓겨난 이야기를 하다가는 마침내는 과부 댁 이야기까지 하게 되었다. 과부 사정은 과부가 아는지 곽 총각의 말을 들은 과부누이는 느낌이 안 좋다면서 얼른 옷을 입고 빨리 그 집에 가보라고 재촉하는 것이었다. 곽 총각이 시키는 대로 사내 구실 못한다고 쫓아낸 과부의 집에 가보았더니 과부는 뜬금없이 꿈에 나타나 중매를 선 친정아버지를 원망하면서 명주수건으로 대들보의 목을 매달고는 바둥거리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본 곽 총각이 얼른 뛰어 들어가서 과부를 구했다. 다음 날 아침 정신을 차린 과부는 곽 총각을 보고 크게 놀라더니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다. 곽 씨는 사실대로 말했다. 과부댁은 목숨을 빚진 과부누이 일행을 빨리 모셔오도록 곽 총각에게 재촉했다. 일행이 집으로 들어오자 과부는 다짜고짜로 자기가 큰 집이 되고 과부누이는 작은 집이 되어서 곽 총각을 모시고 같이 살자고 했다. 과부누이는 그 말을 듣더니 좋은 생각이라고 손뼉을 치며 좋아했다. 요즘 같으면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이야기이지만 아무래도 시절이 지금하고는 다른 때였으니 가능한 일이다. 두 여인은 생글거리며 곽 씨에게 건너와서는 자기들이 방금 합의한 생각을 기가 막힌 묘안인 양 내놓았다. 그 말을 들은 곽 씨가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자기 같은 천둥 벌거숭이에게는 너무나 고마운 제안이다. 그런데 모친이 세상을 하직할 때 자기에게 한 말이 있다. 집안을 망하게 한 부친의 외도가 평생의 한이었다면서 절대로 아내 이외의 다른 여자는 집안으로 들이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였다. 그러니 어머니의 유언을 거절할 수 없다. 비록 갑자기 일어난 일이기는 하지만 과부노이와는 이미 지난 밤에 부부의 언약을 맺고 동침했으니 그녀와 백년해로 할 수밖에 없다. 곽 총각의 말을 들은 과부는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의 잘못을 한탄했다. 10년이나 수절했는데 무엇이 그리 급하다고. 하루만 더 기다려 볼 것을, 하루만 더 기다려 볼 것을. 곽 총각은 과부누이와 일행이 되어 길을 떠났다. 한 10여일이나 갔을까 오라버니 되는 이가 곽 씨의 등을 두드리며 속을 털어놓았다. 자기는 서울 모 정승의 둘째 아들이다. 부모님이 제발 좋은 사람 찾아서 과부누이의 짝을 만들어주고 오라고 해서 많은 폐물과 전담 문서를 가지고 마땅한 사람을 찾아서 조선 천지를 돌아다니는 중이었다. 이제 매부의 말을 들으니 더는 신랑감을 구하러 돌아다닐 필요가 없을 것 같다. 부모님이 주신 정성을 받아달라. 외삼촌 요강을 비워주며 더부살이를 하던 현풍 곽 총각은 엉겁결에 젊고 이쁜 부인에 많은 재산까지 덤으로 얻고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부자로 떵떵거리고 살게 되었다. 이것을 보고 고향 사람들이 말했다. 사람 팔자 알 수 없다는 말이 이래서 생겨났구나. 이 말이 사방팔방으로 퍼져서 사람 팔자 시간 문제다 라고 하더니 마침내 사람 괄시는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다 는 말까지 퍼졌다. 용어 설명에 올리겠습니다. 내당은 안주인이 거처하는 방을 말합니다. 천정배필은 하늘이 미리 정하여준 배필이며 해구시는 물개의 음경과 고환을 말합니다. 어린 반푼어치도 없다는 말은 어림으로 주먹국으로 치더라도 도저히 그럴 수 없다는 뜻이고 천둥벌거숭이는 철 모르고 덤벙거리는 사람을 이르는 말입니다.
참고 문헌 및 자료 출처 올립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문화콘텐츠닷컴에 있는 현풍곽시 1화에서 기본적인 얼기를 가져왔습니다. 한국관광공사의 자료 및 사진 그리고 풍산 김씨, 허백당 종택의 중문 앞에 설치된 내외담 사진도 빌렸습니다. 조선시대 화백, 김중근, 김홍도, 신윤복의 주막 등 몇 점 그리고 장승업의 그림, 소원도 빌렸습니다. 또 핀터리스트의 사진도 몇 장 빌렸습니다. 소쿨 극장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 10시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